네, 2024년 2월 9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명품백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다 부족한 설명이었다. 비판이 있었지만 윤석열 지지율은 제법 큰 비율로 상승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정치를 보는 데는 think the unthinkable 또는 think the unimaginable,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상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 인식과 그 느낌은 아주 귀신처럼 변하기 때문에 가끔은 똑똑한 사람도 놓칩니다. 오늘 주제는 윤석열의 마력입니다. 누가 윤석열의 인기를 끌어올리느냐? 예, 옛날에는 추미애였죠. 지금은 누굽니까? 최재영. 네. 명품백을 김건희 여사한테 선물하면서 몰카를 찍은 미국 목사입니다. 네. 제2의 추미애들이 자꾸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를 올리고 있는 이 이상한,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현상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윤 대통령이 KBS하고 대담이 있은 다음에 보수 언론조차도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뭐 동아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윤 대통령하고 KBS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 명품백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 KBS 앵커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과는 미국의 애플 사과고 그 다음이 대한민국 사과다라고 얘기를 꺼냈었죠. 요즘 사과가 비싸요. 이번 설에 사과 올리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과 얘기를 떡 꺼냈을 때는 대통령이 사과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일 가능성이 큰데 이 앵커는 그쪽 질문 가지 않고 그냥 사과값을 얘기해버렸죠. 좀 재미없는 인터뷰였죠. 이렇게 던졌을 때는 걸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딴 얘기 하다가 이 파우치란 단어를 써가면서 디오로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아쉬운 점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하겠다. 뭐 재발 방지를 그렇게 약속했고 아쉬운 점은 있다라 그랬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애플 사과, 대한민국 사과는 처음에 거론했지만은 앵커가 약한 건가요? 사과 안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딱 부러지게 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윤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동정하시나요? 참 비겁한 놈이네 이렇게 보시나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윤 대통령이 사과합니다라고 했으면 모든 신문, 모든 언론은 윤 대통령 사과 일면으로 뽑아 올리고 이거 가지고 정치 논쟁이 엄청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국힘당에서는 대통령이 사과했다는 것 때문에 쭉 밀려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당할 겁니다. 왜? 대통령이 사과했으니 인정했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해라 라고 하는 고발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시다가 가끔 경찰에 걸리면은 오리발 내밀죠. 저도 오리발 내밀어요. 약간 뭐 범법한 건 느낌은 있지만 그거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우겨보잖아요. 근데 미안 하는 순간에 우리 순경은 아주 부담 없이 딱 띄워주죠. 뭐라고 좀 항의를 하고 그래야 좀 뭐가 타협점이 있습니다. 사과요. 법률을 아는 분들은요. 함부로 사과하면 안 됩니다. 사과하는 순간에 집니다. 특히 재판을 생각한다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사과 하나 갖고 여론을 얼마나 뒤흔드는지 특히 좌파들. 정의감이 있는 보통 사람이랑 당신 용감하네. 오케이. 없던 일로 해줄게. 가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도하 언론이 윤 대통령이 사과를 안 했다고 비판하는데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엔 대통령직 수행이 어려워진다.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걸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대통령 명품백,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사건으로 KBS 대담이 있던 전후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보게 되면 오히려 6.6%포인트나 많이 올라갔어요.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국힘당에 대한 지지율도
43.8 대 34.1로 민주당을 앞서고 있어요. 뭐 다른 여론조사도 보게 되면 대충 윤 대통령이 국정을 잘한다는 평가가 그 전 조사보다가도 한 6%포인트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올라가는 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386 운동권 청산을 해야 된다는 그건 오히려 더 지지가 높아지고요. 자, 이 명품백 논란이 확 불을 붙였던 거는 마포을에 사천을 받았다라고 지적됐다가 스스로 공천을 포기했던 김경률 회계사가 사천을 받는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람이 커졌죠. 마리 앙뚜아네트와 김건희 여사를 비교했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 쳐보십시오. 정말 그 여자가 그렇게 악질이었는지, 그 프랑스 대혁명 속에서 많이 희화화되고 놀림감이 된 측면이 많죠. 또 단도대라고 하는 그런 인민민주주의적 요소에 의해서 그 여자를 처단하다 보니까 또 높은 계급이 있었으니까 아주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악녀로 모셔져 있죠. 근데 그 앙뚜아네트하고 김건희 여사를 비유하는 건 상당히 심했죠. 그때는 무시코 넘어가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참 심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러한 김경률 씨가 CBS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이제 맞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에게 사과하십시오 라고 했었는데 이젠 걸 해봐야 이걸로 끝이다. 그러니까 내가 두들겨 맞고 사과해야 한다. 내가 사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비유하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났을 때 아버지가 사과하면 좋은데 아버지가 안 했으니까 이제는 아들이 두들겨 맞으면서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선거 때까지. 선거 때까지는 계속 야당이 떠들 테니까 선거 때까지 그냥 맞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경률 씨 톤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나 이 김경률 씨의 말도 어느 정도는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김경률 씨도 톤을 떨어뜨렸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이 명품백 사건을 보게 되면은 저도 처음에 그런 느꼈지만 참 김건희 여사가 현명하지 못했다. 그 백 들어오는 거 더 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순진했다는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저는 그거 바로 간파되던데요. 그거는 그 전에 서울의 소린가에서 그 기자가 직접 후보 시절에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 만나가지고 뭐라고 한 그 유튜브 공개됐었죠. 그때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는 상당히 순수하게 대하죠. 그걸 갖고 장난을 친 거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의 해석이었고 상당히 순수하게 대하죠. 제가 이렇게 쭉 취재를 해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좀 만나보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권모술수로 승리했다라고 보기 쉬운데 의외로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아주 처절한 승부에 들어가면 이기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짜내다 보니까 비열한 수도 쓰긴 씁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주 순수한 사람인 경우가 더 많아요. 대재벌 회장도 그렇고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 보게 되면 굉장히 정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왜곡되게 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참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친구들이 아주 이렇게 권모술수적인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이 크게 더러 성공을 하는데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을 쭉 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가 쉬워요. 근데 독특하게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툭 밝히고 생각을 밝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쉬울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의외로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대방들도 순수가 아닌지 순수한지를 금방 파악해요. 얼마 전에 엄상의 변호사가 70이 되니까 저절로 생기는 능력 중에 하나가 내 앞에서 떠드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그건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알겠더라라는 글을 썼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했어요. 저도 사실은 한 40 넘어가면서부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평범하다라는 느낌은 금방 받아요. 일종의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람이 보여요. 나를 감추지 않고도. 이 큰 사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능력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김 여사 받은 거 사과해라 떠들면 사과하면 그거 갖고 또 걸고 들어온다는 것도 보이죠. 더군다나 윤 대통령은 법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두 번이나 이거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등쳐 먹은 거잖아요. 덫에 걸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좌파들 최재형 목사가 던진 프레임 때문에 안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거를 딱 짚어냈던 사람이 이수정 경기대 심리학과 교수였어요. 그가 1월 29일 날 이미 얘기했었죠. SBS 인터뷰에서. 덫에 누가 짐승이 걸렸습니다. 근데 덫에 걸린 짐승이 책임을 져야 되나요? 덫을 놓은 인간이 나쁜 사람인가요? 덫은 반드시 미끼를 쓰죠. 명품백이란 미끼를 던져서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짐승이 덫에 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덫에 걸려서 아파하는 그 김 여사한테 사과하라는 게 옳은 건지 덫을 놓은 덫 주인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옳은 건지 생각해봐라라고 이수정 교수가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이수정 교수도 나는 이 사건을 쉽게 봤다. 김 여사가 어디 방송에 나와서 경위를 설명하고 그 선물은 지금 어디에 있으니 그 사람에게 돌려주겠다. 그 사람도 가져가라. 사과하고 이러면 될 거라고 쉽게 봤는데 이 생각에 자기가 나이브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덫에 걸린 사람 보고 왜 사과하라 그래요. 덫에 걸린 만큼 어리석었다. 그거는 비난할 수 있겠지. 근데 어리석은 게 어떻게 사과의 요인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죠. 사람 믿어준 게 당한 거죠. 저도 사람 사실 잘 믿어줘요. 믿어주고 하면 지켜봐요. 한 두 번만 속이면 이렇게 거리를 돋버리죠. 두 번 속았으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도 이제 지혜가 생겨서 많이 피해갈 겁니다. 지금 이 최재형이라는 목사는 지금도 그 주장해요. 나는 공익 제보자다. 이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여러 사람이 쓰는 지하철역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걸 신고를 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이 있어서 어긴 자를 신고해 준 사람인데 나를 공익제보자로 대우해야 되는데 왜 나를 공작을 한 사람으로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치 공작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정당에도 가입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하는 행동이 정치 공작이 되느냐라고 되겠습니다. 네, 뭐 사실만 나열하고 보면 이 말도 맞겠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카 찍은 부분 이런 거 쭉 다 종합적으로 보시면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한국 축구가 요르단한테 참 의미 없는 패배를 하면서 클린스만에 대한 비난이 가는 걸 보면서 클린스만 감독 얘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부분은 다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자, 이 사람이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행동들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번에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더 이상 원시 파기 외에는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데 그런데 그는 이렇게 제3자들이 너 죄가 있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 이번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겠다라고 의지를 표현합니다. 왜 사과를 안 하는 제3자인 법원이 객관적인 재판을 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데도 사과를 안 하는 조국에 대해서는 비난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유죄를 받았었죠. 황운하 경찰청 투스타 출신. 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자기 지금 그가 대전 중구인가 거기 구청장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뭘 이유를 뭐 핑계로 자기가 뭐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출마하겠다는 의사인데 황운하가 유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왜 사과 안 하냐는 얘기가 없냐 이거예요. 덫에 걸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과하라고 떠드는 자들이 많았는데 김경률 회계사조차도. 근데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기관조차도 죄가 있다라고 본 황운하 조국에 대해서는 왜 사과하라라고 하는 요구가 없습니까? 요 차이를 발견 못한
다가 발견해서 방향을 전하는 게 이수정 교수죠. 아, 이건 다르구나. 그리고 지금 김경일 씨도 조금 톤을 바꿨어요. 예,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기들의 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과를 안 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꾸민 것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 국민들이요. 처음엔 그걸 못 보지만 쭉 지나면서 지금 제가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죠. 조국하고 황운하는 절대 사과 안 했네. 근데 김건희는 덫에 걸렸는데 왜 사과하라 그러지? 이런 차이를 제 설명을 없어도 은연중에 알아차립니다, 사람들. 이게 제가 말한 대로 인간이 누구나 갖고 있는 통찰력인 것 같아요. 이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굉장히 코너로 몰고 막 몰아치고 총장이 랍시고 하면서 뭐 계급장까지 얘기하고 하면 할수록 헐뜯을수록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걸 좌파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인간적이라고 보여요. 야박한 자들이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최재형이죠. 그리고 유튜브 하는 자들이고. 저는 이런 기자들을 여러 차례 만난지 알아요. 어떤 기자들이 누가 어떻게 간다는지도 알아요. 그 친구들은 딱 그렇게 해가서 그 한 건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참 야박한 기자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면 신문사에서 출세하느냐? 출세 못하더라고. 압니다. 지금 최재형이 왜 실패를 하고 조국이나 황운하가 잘 안 풀리니 저 사람들은요 설사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더라도 인생 잘 안 풀립니다. 저는 윤석열의 마력은 그냥 당하고 있으면서도 또 두 번째 덫은 안 걸리는 거야. 추미애가 그렇게 물어떨어져도 묵묵히 하면서 또 뚝심으로 이겨내고 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는 그들이 윤석열을 키워준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김건희 여사한테 또 공간을 열어주는 게 좌파라는 걸 그들은 모릅니다. 이게 윤석열의 마력입니다. 좌파는 계속 프레임 건기를 하죠. 프레임 걸죠. 작전을 짜죠. 근데 상대방이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작전이 당하지만 두세 번 지나면 당합니까? 안 당하죠. 근데 그걸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러면은 이게 또 저쪽 프레임에 걸리는 싸움이 되는데 요구하는 사과는 하지 않으면서 이리저리 방차를 치고 나가니까 전투에선 졌지만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번 총선에서 국제정치가 개입해서 국힘이 승리할 것이다. 안보 문제가 분명히 일어난다. 이건 이제 미국이 하는 걸 쭉 보고 러시아가 하는 걸 보고 북한이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예측하는 건데 이런 것과 더불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특한 캐릭터가 작용해서 국힘은 여러 가지 악재를 또 만나겠죠. 그러나 더 인간적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마력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